2일 오전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 주재로 우리나라의 국무회의라 할 수 있는 가기를 열어 결국 우리나라를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인정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차 경제보복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2차 경제보복까지 강행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국의 손실까지 감수하면서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 내 반응 감정을 들끓게 하여 우익 세력들의 단결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침체된 일본 경제를 살려보고자 하는 검은 속내가 엿보이는 이번 사태에 현재 우리나라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일본은 100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우리가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집어삼킬 수 있는 식민지 국가인 줄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일본의 이 같은 조치에 우리 정부는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나라 또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라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후 한일 관계는 당분간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 자명한 상태입니다. 또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하는 수출품 물량이 일본에게서 우리가 수입하는 물량에 비해 턱없이 작은 양이며 또한 일본의 산업이나 경제에 타격을 미칠 만한 소재 부품이 있는 것도 아니니 우리나라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일본에 큰 타격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지소미아 파기는 최근 대화 모드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명백한 분단 국가로서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 밖에도 이번 사태의 우리나라 국회는 만장일치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일본의 경제 보복 덕에 그야말로 오랜만에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를 내는 국회를 보는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우리나라의 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관련된 품목은 총 1194개 품목인데요. 이 중 대체 수입이 가능하거나 국내에서 미사용 또는 소량만 사용되는 품목을 제외하면 150여 개 가량의 품목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품목은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실리콘 웨이퍼, 스마트폰 카메라에 쓰이는 이미지 센서, 올레드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메탈 마스크와 2차 전지에 사용되는 분리막 등이며 이 밖에 인공지능이나 탄소 섬유 등 미래 전략 산업 관련 품목 등인데요. 이러한 품목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보고 있으나 정부가 발벗고 나서 즉각적인 정보 제공과 행정 처리의 감소화 등을 통해서 기업을 간접 지원할 예정이며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업체를 찾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분을 정부가 부담하고 생산 설비를 신설하는 작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소재의 국산화와 부품 수입의 더 변화를 통해 산업 기반을 안정화한다면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사태의 극복과 동시에 누리는 핵심은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며 그 시발점은 팔 일본화가 될 것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수출 3위 국가인 대한민국에 자신의 살을 깎아먹는 일종의 현대판 가미가제 공격을 통해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정치적 여론몰이에 활용하고 더 나아가 침체된 일본 반도체와 전자 등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도 숨어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본의 바램과는 달리 이러한 일본의 조치로 인해 연일 더해가는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의 열기는 더해져 갈 것이며 이후 우리 기업들의 털을 본 현상까지 더해져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일본과 중국의 다오이다오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중국은 일본이 9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던 중국산 히토류의 수출을 차단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영토 분쟁을 문제로 경제적 보복을 가한다며 일본은 WTO에 해당 건을 제소하여 승소했었죠.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행동이 그때의 중국과 많이 닮아있는 걸 보면 안 배워도 되는 짓은 참 잘 배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뿐만 아니라 일본은 당시 우리나라와 독도 분쟁, 러시아와 쿠릴 열도 분쟁, 중국과는 다오이바오 분쟁 중이었죠. 여기서도 일본의 이중성은 어김없이 드러납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실효 지배 중이지만 한국이 불법 지배하고 있고 실은 일본 땅이다라고 주장하며 국제재판소에 가자 주장했고 러시아의 쿠릴 열도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이지만 실은 일본 땅이니 국제재판소에 가자라고 똑같이 주장했지만 자신들이 실효 지배 중인 다오이다오에 대해서는 일본 땅이라며 국제재판소에 가자는 중국에게 우리가 왜가? 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이라면
말바꾸기를 서슴지 않는 것이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제적으로 일본보다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탄탄한 산업 기반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지난 1965년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맺던 시기에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일본을 턱밑까지 추격하였고 일본 소니, 하나소닉, 샤프 등이 지배하던 전자제품 시장은 우리나라의 삼성과 LG가 세계 시장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한편으로는 배가 아프고 한편으로는 조바심이 났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우리의 식민지였던 나라에게 불과 몇십 년 만에 우리가 투월당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우리 경제의 타격과 그로 인한 반일 감정 고조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본 상품 불매 운동과 우리 정부의 맞대응으로 인한 일본의 피해, 어느 한 곳이 더 크게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고 섣부르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의 불공정한 경제 보복 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일본 상품 불매 운동에 더욱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의 일침을 가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그것이 바로 일본 상품 불매 운동과 일본 여행 보이콧이기 때문입니다.